오늘 아침 나온 판결 소식부터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서 대법원이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한 건데요. 서 팀장, 그러니까 큰 반전이 없이 2심을 유지하기로 한 거죠? 네, 원심을 확정하면서 징역 3년 6개월 선고가 확정이 됐습니다. 네. 이로써 대법원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권력형 성범죄다 이러면서 피해자 손을 들어준 건데요. 사실 이 폭로부터 재판 과정까지 정말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 같았습니다. 1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면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죠. 그런데 2심에서는 이 신빙성이 인정이 되면서 유죄로 완전히 거꾸로 뒤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그 판결의 마지막 대법원 확정 선고가 난 건데요. 2심 원심을 유지하면서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살게 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수감 생활이 이어가게 된 건데 대법원이 판결하기로는 피해자인 김지은 씨의 신빙성이 더 높고 김지은 씨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지금까지 주장해온 안희정 지사의 진술은 조금 더 신빙성이 낮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모순점이 없다. 그런데 네. 전 안희 지사에 대해 일관성이 없는 거고 또 하나 뭐냐면 처음에 할 때는 연인 관계라서 호텔에 가자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네. 또 2심에서 뭐라 했냐면은 연인 관계는 아닌데 호감 가지면 성관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말을 좀 바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보기에는 좀 일관성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성관계 문제에 대해서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는데 그 안 지사는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떠한 경우라도 자기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그 상대방의 인권과 권리를 빼앗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데 아마 그 네. 상대방이라는 건 아마 그 피해자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떻든 대법원에서는 2심 판결을 존중을 해서 뭐 성인지 감수성도 포함했겠지만 어떻든 피해자의 진술이 더 일관성 있고 모순점이 없고 또 하나 안 전 지사를 뭐 불리하게 진술할 이유가 없다. 불리하게 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인정해서 아마 그 2심 판결을 그대로 적정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업무상 위력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런데 대법원에서도 위력은 존재했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2심에서 이제 판결이 뒤바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김지은 씨와 안희정 전 지사의 사실상 오래된 그 업무상의 이제 상하 관계를 주시해서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안희정 전 지사가 어떠한 명령을 하면 그거에 따르는 복종해야만 하는 위치에 김지은 씨가 있었고 이것이 결국에는 이 범죄 행위에까지 이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본 건데요. 대법원은 일단은 피고인의 지위라든지 권세 그리고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한 무형적 세력, 즉 위력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한 거고요. 사실은 2심 판결, 그러니까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런 힘을 사용한 적이 없고 자유의사를 억압한 적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진술을 했지만 그 부분은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목해 볼 점은 대법원이 이제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라고 한다면 처벌할 수 있다라는 점을 인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심 판결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명백하게 동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제 사실은 성범죄가 될 수 있다라는 네. 점을 이제 시사했었는데 이게 확정이 그대로 되면서 대법원에서도 사실은 같은 법리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모로 이러한 성적 쟁점에 대해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하나 사실 쟁점이 됐던 게 피해자 다움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2017년 7월 30일 날 러시아 호텔에서 안희정 전 지사의 주장으로는 성관계, 피해자 김지은 씨의 주장으로는 성폭행이 있었는데요. 그 다음 날 다른 공무원의 진술에 의하면 김지은 씨가 그런 피해를 당했음에도 안희정 전 지사가 선호하는 식당을 검색하면서 적극적으로 안 전 지사를 도왔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그러니까 1심 법원에서는 어떻게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한 뒤에 저렇게 행동을 할 수 있냐라고 하면서 피해자 김지은 씨의 진술을 사실상 배척을 했는데요. 2심에서는 어떻게 피해자 다움을 강요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했고 우리 대법원에서도 피해자의 사정을 고려 않고 진술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가 어떤 사정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의문 때문에 성폭행이 없었다고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번 판결은 물론 2018년 4월에 성인지 감성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에 의한 판결을 했지만 네. 사실 그것을 확정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동안에 좀 추상적이고 모호했던 그런 피해자 다음이라든지 성인지 감성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지금 얘기했던 피해자 다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는 걸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 형사법의 대원칙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증거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CCTV라든지 녹화가 있다면 이것이 성폭행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다른 증거가 없을 때 그러면 진술 증거밖에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가해자의 진술을 믿을 것인가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때 피해자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또 피해자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형화된 이런 어떤 틀에 맞춰가지고 이 진술의 신빙성을 믿거나 또는 안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피해자 다음의 얘기인 겁니다. 네. 다시 말해서 피해자가 처한 어떤 특정한 상황이라든지 어떤 맥락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경위나 동기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지금 안희정 전 지사처럼 예를 들어서 식당을 알아봤다든지 내지는 안희정 전 지사를 그 가늠 이후에도 뭐 적극적으로 두둔하는 말을 제3자에게 했다. 이런 것들이 1심에서는 그 김지은 씨의 진술을 배척하는 그런 어떤 이유가 됐는데 2심과 대법원에서는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술이 일관적인지, 상호 모순이 있는지, 구체성이 있는지, 그리고 진술을 하게 된 동기나 경위는 무엇인지, 특별히 그런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희정 전 지사를 모함하거나 할 이유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한다는 것이고 그에 의해서 이제 판결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사실 하나의 의미 있는 게 성인지 감수성. 이것도 대법원이 다시 한번 성범죄 판결에서 이런 걸 살펴야 된다라고 판결한 중요한 또 판례가 되겠죠. 맞습니다. 사실 이제 안희정 전 지사의 사건을 쭉 이제 지켜보면은 1심 이제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김지은 씨에게 피해자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유도 사실은 들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2심에 가면서 뒤집히면서 사실상 김지은 씨가 안희정 전 지사의 명령에 따르고 그리고 본인보다 어쨌든 상관의 지위에 있는 안희정 전 지사의 뭔가 압박감을 느낄 만한 그런 사실 김지은 씨의 그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취지점을 이제 시사를 했던 것이 2심 재판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실 좀 바꿔 말하면 성인지 감수성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사실 피해자가 처해 있는 그런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자다움이라고 상정해놓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피해자의 행동을 볼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 피해자 각각 개별적으로 이 개인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고려를 해서 성범죄 사건을 재판부가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시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판결은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 같기도 한 게 성인지 감수성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또 재판부별로 판단하는 기준이 굉장히 다르다면서요, 아직까지도요. 사실 이게 맞습니다. 네. 개념적으로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가 된 명칭이 아니고 사실 언론에서도 그냥 성인지 감수성 이렇게 언급은 하지만 사실 좀 추상적인 단어기 때문에 네. 약간 애매모호한 것은 사실 문제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원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판단하는 게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하나둘씩 들어오고 있는 거고 판결들도 하나둘씩 쌓이고 있는 단계거든요. 사실 이번 그 안희정 전 지사 사건 같은 경우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획을 그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 비슷한 사건에서도 아마 이런 판결들이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이고 오늘 이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김지은 씨의 반응이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래요? 네, 피해자 김지은 씨는 함께 해준 모든 분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면서 특히 이번 판결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올바른 판결을 전해온 이 재판부에게 감사하다면서 이 내용을 전해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지은 씨의 미투부터 오늘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참으로 기나긴 시간이었죠. 그동안 나왔던 발언을 정리해보면서 첫 번째 사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부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들께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십니다.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당한 결과에 주저앉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과 분리된 세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화영대에 올려져 불길 속 마녀로 살아야 했던 고통스러운 지난 시간과의 작별입니다.